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신학교육도 교과과정도 바꿔 가야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많이 개발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순간순간 많이 바뀌어야 될 그 시대가 왔습니다. 지방신학대학의 지방신학교의 현실은 때로는 사실은 학령 인구의 감소를 이미 예견한 바인데 신학교들이 스스로 미리 대처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결과가 있기도 하고 또 학령기구가 급격히 수직적으로 하강하기 때문에 재정이라든가 학생 모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부 규제로부터 벗어나야 될 그런 과제가 참 많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 지방신학교에 새로운 규제를 좀 더 풀기도 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이끌어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학교의 독특한 정체성을 살려가면서 이제 더욱더 하느님 말씀과 가까이 가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야 할 때가 이제 도래되었습니다. 지방신학교, 신학교의 전반적인 문제는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명확히 갈려질 시대가 왔는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학교의 교과 과정도 많이 변해야 될 줄 압니다. 현재 교회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교과 과목으로 또 젊은 세대가 급격히 줄어가는 이 세대에서 젊은 세대들을 또 어린 학생들을 우리 교회 안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많이 개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선 학교에 교회 학교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예배에 대한 또 다른 패러다임 가운데 오직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예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탐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시킬 때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너무나 느슨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교인 전도도 그렇고 숫자에만 연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숫자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각 교회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우리가 양성하기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각 교회와 연결시켜줘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우리 학교가 커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 학생들 우리가 선교사로 많이 파송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신학교로 끌어들여서 그네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다시 본고로 되돌아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언어도 자기 언어를 쓸 수 있고 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선교 활동도 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들이 신학교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지방의 신학대학원이 생긴 지가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총신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다 총신신대원 출신이고 총신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이 총신 후배들, 총신과 연관된 분들을 많이 모시고 했는데 이제는 지방 신학교도 연륜이 되어 가면서 이제는 점점 지방의 활성화가 되어 갈 줄 압니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 같고요. 지방의 활성화가 되어 가야지 지방에서 또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고 신학교가 또 활성화 될 것 같고요. 지방에 자꾸 이래 공농화가 되어버리면 서울 중심으로 되어버리면 더욱더 지방에도 교회도 어려워지고 목회자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그 도미노 현상이 한 곳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더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서울과 지방화를 양극화를 나눌 것이 아니고 서울과 지방이 같이 공생해 가면서
지방에서 부족한 것은 서울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함께 공유하면서 배워오기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하면 감히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교단에 4개 신학교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에 있고 칼빈은 수도권에 있지만 다른 2곳은 지역에 있으니까 총신대학 같은 데서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대신대학 가서 한번 1년간 강의를 하고 싶다. 광신에 가고 하고 싶다 하면 그 돈은 뭐 예를 들어서 총신과 대신에 반반, 왜냐하면 그 임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신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는 보수를 많이 주니까 대신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부는 총신에서 해주면 대신해서 그분에 대한 거 해주고 또 대신해서 총신 가서 수업할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 교류로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은 교단 내에서 얼마든지 교류도 되고 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도 되고 또 우리는 서울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총장님들도 보면 세무서도 보면 1일 세무서장, 네. 1일 무슨 은행 지점장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총장님들도 뭐 총신의 총장님이 대신대학에 와서 한 일주일 계시본다든지 아니면 한 3일 정도 계신다든지 해서 우리가 쭉 돌아가면서 대신의 총장이 광신에 가서 한 이틀 3일 해보면 그 학교의 직원들의 그리고 교수님들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또 이미 총장님이 봐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봐서 패러다임을 어떻게 하든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 학교 옆에 있는 학교가 우리 교단하고 다르지만은 통합하고는 신학은 교류를 잘 하지 않아도 학교를 같이 연다든지 신대원 학생들이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함께 교류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지역을 또 보고만을 위해서는 함께 움직여가는 그런 신학교.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총장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전국 신학교가 함께 어우러져 가고 교육부에 주장할 것은 우리가 함께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느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그때 학교가 발전하게 하고 신학교가 발전합니다. 우리 대신대학교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총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을 제1순위로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개혁신학, 그리고 개혁신앙, 칼빈주의 신앙이 입각해서 우리는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학생들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 가야 될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정말 아주 경건하게 잘 지켜야 될 게 있고요. 또 그러면서 또 신학교는 교육부에 또 이렇게 어떤 룰이라든가 교육법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총회법과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함께 잘 아우려서 조화를 이루면서 지켜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교육부와도 함께 유대를 갖게 되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학교가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역교회와도 우리 협력을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학교 캠퍼스도 많이 오픈을 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운동장도 잔디구장으로 만들었고요. 그 뒤에 이제 그 등산로가 한 2km 정도 넘습니다. 등산로도 개장했고요. 우리 학교 뒤편에 예를 들어서 풋살장이나 농구장도 이렇게 오픈해서 얕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신대학교 가면 그래도 잠시라도 발음을 세우고 이렇게 뭔가 한숨 돌리고 뭔가 우리 학교 안에만 들어오면 그래도 또 다른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향기를 맡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학교 안에 구성원들도 많이 변해야 되는 게 총회가 무엇을 주도록 바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무엇을 당당히 해야 될 것인가. 교육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주세요 하면 교육부는 법을 딱 보고 그거에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해달라 할 적에는 무엇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점은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해결점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살펴봐 주세요. 탁 던지면 적극적으로 자꾸 유도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예. 신학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농촌에 그 한 동네에 교회가 맡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북에만 해도 그렇고 도시 빈민촌도 그렇고
큰 교회는 덩그리하게 지어져 있는데 학교가 폐교된 학교에, 초등학교 폐교된 학교에 교회가 폐교된 학교가 딱 10명만 돼도 폐교한 시간에 폐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가 학교 폐교 수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거 사택은 있는데 교인 수가 10명만 돼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육자들이. 그런데 거의 다 이제 이게 폐교되는 수준에 있는 그 부분의 교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신학 교육도 교과 과정도 바꿔 가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그 마을 사람들과 주민들과 아주 친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실천하지 않으면 요즘은 교회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어린아이 손잡고 올 수도 있지만 이제는 다 성인이고, 성인이다 못해서 이제는 다 노령화가 돼서 7, 80, 90 이래 된 어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쪽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쩌면은 고기를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걔네들을 어우러질까. 그리고 노령화된 그 어른들에게 하다못해 미용 봉사라도 하다못해 아니면 이런 이렇게 안마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전문대학 가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까지도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고, 또 목회자들이 그걸 배워서 어떻게 하면 연세대 어르신들 70, 80대 된 성도들을 잘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텅빈 교회를 잘 활용해서 복음도 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할 때입니다. 신학생들이 대부분 다 도시로 막 계속 오다가 보니까 농촌이 더욱더 황폐화돼가고 그래서 도시교회는 자기들이 가지 못하는 농촌교회에 지원도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합력하여 이렇게 공생할 수 있도록, 나는 가기는 싫고 지원까지 안 해주면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 못하면, 내가 선교사를 여기 파견하지 못하면, 내가 갈 수 없으면 내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 많이 바뀌어야 될 그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느긋하게 앉아있을 시대가 아니고요. 일거리가 없는 시대가 아니고요. 일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딱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너무너무 일거리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냥 편하게 주일날도 야외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가족끼리 편하게 가고 싶죠. 그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건 아닙니다. 주일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농촌교회는 농촌교회들을 우리가 정말 도와주고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학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지방신학교회가 비록 작은 곳이 있지만 우리는 진실하게 배우고 따뜻하게 가르치고 그래 있으면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 그냥 물론 대도시교회 큰 교회도 필요하지만 그 교회 못지않게 작지만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천국 가실 어른들 편안하게 다 신앙생활 하다가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방신학교에서 정말 마음에 평안과 쉼을 주는 따뜻한 학교로 변화해야 될 줄 압니다. 그동안 또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지교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 신학생들이 또 목회할 것도 만만치도 않고 많이 적어서 더 방황하기도 하고 생활장학금도 좀 필요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셨던 기도와 헌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은 학교에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지교의 모든 관계자들 너무너무 고맙고, 특별히 총회장을 겹쳤던 이런 우리 총회장 목사님들, 총회 임원들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또 신학교를 높여주시고 그동안에 한 번도 신학교를 소홀하지 않은 우리 총회 어른들, 총회장님들 이 시간 빌려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